분당에 있던 식당에서요, 두 아이를 놓고 부모가 사라졌습니다. CCTV 영상부터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남 분당에 있는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아이하고 이 옆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아빠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젊은 나이죠. 나가고요. 아빠가 나가고 엄마가 곧 이어서 뒤따라서 아이들을 놓고 계산을 하고 나갔네요, 일단 아빠는 계산을 하고 나가고요. 5분 뒤에 엄마가 다시 또 아이들을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 저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큰일 나려고 젊은 부부가 왜 저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부의 나이는 24살, 22살입니다. 예. 패밀리 레스토랑에 같이 갔다가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말하자면 방임하고 떠난 것인데요. 결국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아이들 부모가 아이들을 두고 사라졌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 예. 그래서 경찰이 방치 4시간 만에 그 아이들을 이제 부모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뒤에 전화를 했더니 더 기가 막힙니다. 내 아이 아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라. 이렇게 했답니다. 아마도 그 남편의 주장은 애들 엄마가 집을 자주 나가서 이날도 다퉜다. 엄마가 식당에 애들 두고 갔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미국에서 이 13세 미만 아이를 1시간만 홀로 두더라도 바로 체포합니다. 1시간요? 네. 이 아이들은 4시간 만에 찾아왔죠? 5살, 2살입니다. 집 위치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엄마 아빠 전화번호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아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린이집 그 상호를 가지고 경찰들이 추적을 해서 부모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게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번잡한 도시에 홀로 두고 갔다. 그럼 아이들 신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2살짜리 아이를 두고 갔다는 건 같은 엄마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식당 주인하고요. 그럼 경찰 얘기들을요. 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경찰 신고하기 전에 이제 손님이 애들만 있다고 해서. 근데 신고하고 한 5분도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이들 울고 있거나 그러지?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밤 8시쯤에 신고 35분쯤에 신고가 돼서 나갔더니 아이들만 있어서 아이들은 지구대로 데리고 오고 부모들은 찾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엄마 아빠 서로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겨라. 11시쯤에 다시 확인해서 안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우리 아동 방임이가 된다.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때 다시 되돌아와서 아이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방임으로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시적 방임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네, 엄마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경찰에서 찾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결국 그럼 내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 나는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왔다. 엄마한테 맡겨라. 이렇게 서로 이제 미뤘다는 건데 좀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된 어린이집도 강원도고 실제로 이 이제 주소지가 강원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 가족들의 식사치고는 굉장히 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까지 와서 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따로 나갔는데 지금 이게 전화를 받는 상황이 한 집에서 부인이 받고 아빠가 받는 상황은 엄마가 받고 아빠가 받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추정컨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엄마가 자주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 아빠가 엄마가 있는 쪽에 와서 식사를 한 건 아닌가 싶고 이날도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집을 나가니까 당신이 보살펴라 하고 이제 아빠 말을 만약에 사실로 믿는다면 당신이 보살펴라 하고 이제 본인은 나왔는데 엄마가 아이를 두고 나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됐든 사실은 이 남편이 이 부인과의 다툼 속에서 오해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겠지 하고 본인은 모르고 떠날 수 있다고 해도 이 경찰에서 연락을 했을 때 이렇게 아이를 4시간이나 혼자 두게 부모 없이 두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부모가 찾아왔을 때 아이들 표정이요. 그렇게 반기고 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화나서 놓고 간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버리고 온 거냐라는 건데 예. 이상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강원도에서 유치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을 왜 경기도 분당까지 와서 예. 놓고 갔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겼다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경찰한테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정상인데 상식적인 반응이죠. 나는 엄마한테 맡겼다. 나한테 예.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빠한테도 아이들을 뭔가 버릴 의지가 있거나 예. 엄마하고 사전에 아이들을 버리기로 공모를 했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나온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빵을 4개를 주니까 허겁지겁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이 아이들이 평소에도 음식에 굉장히 굶주릴 만큼 예. 방임이 돼 있었던 상황은 아닌지, 그런 예. 것 자체도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소에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으며 예.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들 여기에 놓고 갔는지 좀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 방임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화가 나든 의도가 있지 않든 저는 사실 이게 일시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아서는 예를 들면 일례로 2014년 9월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합니다. 아이가 앉아있는데. 그런데 체포했어요. 왜냐하면 아이 앞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언어적 폭력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다. 우리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고 아이들을 방치했는데도 1시간 이상 혼자 방치하면 체포해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4시간, 5시간까지 아이들, 5살, 2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아이를 즉각 데려오지 않았던 이 젊은 부부에게 일시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검토하겠다라고 예. 바라보는 자체가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아직도 배려하고 보호한다는 인식이 현저히 낮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떤 경위가 있든 화가 났든 어떻게 됐든 아이를 볼모로 아이를 2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아이를 두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동 방임, 아동 유기로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도 이 젊은 부부는 그거 가지고 싸웠을 겁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너는 왜 아이를 제대로 안 키우고 너는 뭐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아이 그럼 너가 데리고 가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걸로 예. 싸웠을 텐데 그거는 부부의 문제이고 아이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하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렇게 아빠가 가고 엄마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갔다? 이것은 사실은 법률에서도 허용을 해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구대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혹시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시간 후에 부모를 봤을 때. 그게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건데 예. 정서적 학대를 한 겁니다. 아이가 상처받죠. 5살짜리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예, 겁니다. 5살짜리는 충분히 압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경찰이 연락했는데도 빨리 오지 않는 사실은 아이가 명확하진 않지만 상처받은 마음으로 남게 되죠. 예. 그럴 것들이 모두 다 정서적 학대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동복지법에는 정서적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처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아동들보다는 엄마의 권리, 엄마 아빠의 친권자의 권리, 그래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예. 거기 안에서 아이가 커가는 게 낫지 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법적인 잣대는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갖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데려갔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안 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BN에서도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침을 바꿔서 예. 아동 유기 사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반가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이렇게 빵을 허겁지겁 먹는다. 이건 저는 굉장히 결핍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또 아버지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는 부분. 저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평상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그 육아 환경, 가정 예.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지까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좀 무서웠을까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